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심사 시즌이 돌아오고 또 중앙심사를 보시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저도 승단심사를 경험해보고 또 가서 또 관전도 해보고 또 더러는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승단심사 영상들을 보면서 관찰한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제일 먼저 강조를 하는 것이 심사는 시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또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권면해 주시고 또 그 승단 심사자를 위한 강습에 가서 강습을 받고 나서도 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심사는 시합이 아니니까 시합처럼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 또 제가 느꼈던 부분,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조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대련은 1분 30초를 합니다. 연격이 끝난 후에 1분 30초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이 앞전에 혹시나 한번 낙방을 경험하시면서 또 이 촬영해 놓으신 영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온 영상들도 아마 많이 참고들 하실 거예요. 보면 합격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많이 찾아보실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칼을 이제 연결이 끝난 다음에 칼을 맞춥니다. 칼을 맞춘 다음에 이제 대련이 시작되고 시작이 되면 처음에 기부림이 처음에 있어요. 이야 하고 이제 그래서 칼 거리를 맞추고 공세서 또 타돌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칼을 맞추고 타돌하는데 시간까지 3초를 넘기질 않습니다. 돌아서서 무언가 또 공방을 하고 칼을 맞추면서 하나, 둘, 3초 안에 무조건 나갑니다. 더구나 초반부에는 그랬는데요. 후반부가 되면 막 1초, 2초 만에도 칼이 나가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배려나 상대에 대한 교감이 없이 무조건 뭐 거리만 되면 뛰어들고 기회만 되면 무조건 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합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단 심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 때는 5단 성단 심사를 보시면 연습을 평소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칼을 맞추면 시작하면은 공세하고 상대하고 교감하는 시간 5초. 그 다음에 기회가 되고 거리가 되고 기회가 됐을 때 이합이 이루어졌을 때 공략하는 거. 그 다음에 돌아서서 칼을 맞추고 나서 다시 거기서도 또 5초. 6단은 6초. 7단은 7초. 이 정도 터울을 가지고 평소에 페이스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충분히 상대하고 교감도 좀 하고 합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그 거리가 되면 공략을 하고 공세를 하고 하는 게 맞죠. 이 타도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 지방심사 1단, 2단, 3단, 4단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중앙심사에 올라오신 분들은 다 5단, 고단자의 반열이기 때문에 거리가 되지만, 물론 거리가 돼서 당연히 타도를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과 레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가미되면서 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5초면은 1분 30초 나누기 5초, 6단은 1분 30초 나누기 6초, 7단은 1분 30초 나누기 7초 하면 1분 30초간 몇 번의 합이 이루어지고 몇 번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호흡 조절이나 페이스 조절이나 이런 데서 뭐 처세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승단심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간혹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적어도 유효격자 한 판은, 정확한 한 판은 있어야 되지, 그래야 승단을 할 수 있지, 유효격자가 없으면 한 판이 되지 못한다.
이런 풍문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이 틀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좋은 격자를 하면 당연히 좋은 또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규 시합을 나가면 3분, 4분 뭐 이렇게 보통 시합을 그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효 격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연장으로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더구나 거기서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뭐 단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유효 격자가 잘 나오지 않는데 1분 30초 만에 유효 격자를 꼭 한 번 정도는 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막 조급한 마음에 나중에는 막 거리도 없이 돌아서면 바로 때려버리고 아니면은 뭐 하지도 않았더니 갑자기 막 태격이 나오고 뭐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마치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심사를 보러 온 건지 쟤들이 시합을 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한 판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고정관념은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사범님 같은 경우는 어느 실력도 있고 어느 정도 뭐 대회 입상도 하시고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날 짝지를 5단 심사를 보는데 짝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하필 짝지가 이 5단에 제일 잘한다고 그냥 말해도 될 만한 뭐 실업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분 30초 만에 유효 타격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많이 좀 유효 타격을 당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어떻게라도 한 포인트라도 잡아보려고 조급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분 30초 안에 내가 기회가 되고 거리가 됐을 때 공수가 됐을 때 바르게 몸을 던지고 바른 자세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사범으로서 5단 사범으로서의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위원한테 어필하는 거지 이 선수하고 지금 내가 시합을 해서 내가 무조건 너를 이겨야지 내가 승단되고 내가 니한테 한 대도 못 때리고 지면 내가 낙방을 한다. 그거는 솔직히 우리 개념이지 선생님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런 개념이었으면 심판 세워놓고 머리에 뭐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 합격하고 진 사람 집에 가면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칼을 쓰는 거나 뭘 움직임을 보면 이 친구가 선수 출신이구나. 이 친구는 도장을 하든지 뭐 관장이든지 수석 사범이든지 지도 사범이든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그 숙련자구나. 이 부분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꾸준하게 수련하신 분이구나.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그 경험과 노하우와 숙련을 통해서 상대를 볼 줄 알고 상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실업 선수라고 느껴질 때 그 친구는 그 레벨에서 5단 정도 실력이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일반인이 사범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분이 인격이나 품이나 칼 쓰미가 5단 정도의 레벨의 실력이 되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뭐 누가 뭐 많이 때렸다 적게 때렸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한 대도 못 때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검부가 바르게 치고 바르게 맞는 거예요. 바르게 치는데 상대가 잘 받아치면 내가 한 번도 유효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오히려 기회가 되고 거리가 됐는데 그 기회에 내가 몸을 버리지 못, 또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몸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되는 거지 기회가 되면 과감히 몸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몇 가지 제가 또 보수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타격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초단이나 2단이나 저단자들은 머리를 치고 뭐 손목을 치고 쭉 나가는 게 몸을 넣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단자의 승단 심사의 기준과 이제 5단 이상 정말 고단자의 심사의 기준은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검도의 본에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7본에서 선도가 잠시 머리를 치면서 후드를 놓쳐서 돌아보는 경우 외에는 본 강습을 받으셨든지 본 연습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공방하다가 격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가서 빨리 돌아서서 상대를 보고 빨리 돌아서서 쉬고 나서 쭉 가는 상대를 등지고 쭉 가는 게 얼른 돌아서서 상대를 보고 항상 돌아서서 또 공방을 하고 이런
그래서 항상 상대를 놓치자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유효격자가 안 나면 그렇게 하시는데 유효격자가 났을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머리 치고 상대가 뒤로 쭉 나가셔서 돌아서서 머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손목도 아시죠? 손목 치고 손목! 하고 뭐 또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도 뭐 그분들은 습관이겠죠. 뭐 시합가 보면 뭐 그런 경우 많죠. 뭐 머리 뭐 심판이 주나앉아 머리 뭐 손목 이렇게 하는 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참 개인적으로 참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심사위도 자기도 모르게 뭐 어필을 하는 거죠. 심사위원한테 내가 좋은 머리를 쳤습니다. 내가 손목을 잘 나오는 손목을 잘 쳤습니다. 어필하는 거는 좋은데 심사에서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을 보여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 나오신 심사위원도 선도 후도 전 상대분도 이기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시합하러 나오신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고 거리가 되면 당연히 머리를 쳐야 되고 당연히 공세가 돼서 상대가 틈을 보이면 틈을 보고 치는 것이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합 같으면 뭐 어떻게든 뭐 손목을 치고 뭘 피하든지 아니면 뭐 손목 막든지 이 상황 막 죽도를 제끼든지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심사는 기본적으로 막거나 뭐 심지어 이렇게 또 무슨 하고 막 걸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모범 계고처럼 정말 자기가 배운 그대로 사범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단에 걸맞는 칼을 쓰시고 그 칼 속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묻어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칼 쓰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움직임과 그 칼을 씀씀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상대를 지금 배려하고 아니면 정말 사범으로서 그 단에 걸맞는 사범으로서의 품위와 권위가 있는지 거기에 또 인품이 묻어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격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내 처세가 무너지는 공격보다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를 많이 치시고 또 뭐 손목 맞을 수 있어요. 바르게 치면 바르게 상대가 손목을 치죠. 왜냐하면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범님들이 다 오셔서 심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선에 선 머리를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자꾸 받아치는 그런 기회를 받아치는 거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특히 뭐 손목을 치거나 나오는 분 받아서 허리를 치거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횟수가 많은 것은 오히려 조금 기다리는 마음이지 이게 공세하고 선에서 머리 치려는 그런 사범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조금 비중을 조금 적게 하시는 게 좋고 머리를 많이 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맞든 안 맞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처세가. 그러나 손목이나 허리는 잘못하면 이게 처세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받아치는 경우에도 이게 기다렸다가 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공세에서 쎄매해서 공세에서 나오는 손목을 잡든지 내가 공세에서 상대를 일으켜서 받아서리치기는 가능하지만 가만히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손목 잡으시고 가만히 있다 받아서리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질이 틀리죠.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손목 잡았고 포인트 잘 땄고 기회를 잘 포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보는 거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공세에서 상대를 일으켜서 받아치기를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 머리를 치는지 선생님들은 다 멀리서 보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도 같이 두면 모르지만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선생님들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리고 워낙 경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잡아내신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뭐 짜고 치시면 안 돼요. 이게 짜고 막 만나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뭐 서로 짜고 해가지고 마치 아름다운 건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를 배려하면서 배려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귀신같이 잡아내세요.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안 되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임하셔도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제가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드려요. 5단 승단 심사를 보는 사범들에게는 5단 합격하려고 하면 5단 칼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죠.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5단에 합격하려면 6단 칼을 쓰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6단 심사를 보시는 분한테는 6단 6단 칼을 쓰려고 하지 말고 7단 칼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5단을 승단 심사를 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4단인데 어쨌든 5단에 최선을 다해서 5단 칼을 보여주려고 하면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5단 심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많은 실력이 된 사람들을 뽑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5단 심사를 보러 왔는데 한 심사자가 보니까 이게 뭐 선도처럼 상대를 다 이렇게 잘 리드하고 칼을 맞춰서 보니까 마치 여기가 상급자 같고 6단이 5단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6단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6단 실력이 되면 5단 안 줄 수가 없죠. 거기는 합격인 거예요. 다만 5단 심사를 5단 실력을 자꾸 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그만큼 실력이 되면 좋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도장에서나 이게 신단 심사를 준비하실 때에 도장에서나 주위에 내가 만약에 4단이고 5단 신단 심사를 본다면 6단 되는 사범님들이나 6단 이상 되는 선생님이나 관장님한테 자주 계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자꾸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무언가 지도를 받고 지적을 받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지금 아직 5단이 승단이 안 됐기 때문에 4단이고 6단이 되시면 단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갖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시면서 때로는 머리를 쳐도 바르게 치시려고 하고 왜 맞아도 괜찮아요. 밑에 사람한테 좀 맞아주면 어때요? 그러면서 다 공부하는 거고 내가 바르게 쳐줘야 또 바르게 받아치는 연습도 될 거고 그래서 자꾸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죠.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막 5단을 따고 싶으면 6단 칼을 쓰도록 노력하시고 내가 6단 따면 7단 선생님들이 칼을 어떻게 쓰는지 유심히 보고 가서 조언도 얻고 그걸 지켜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에 갈 때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그 6단 선생님처럼 또는 그 7단 선생님처럼 또는 7단 보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8단 선생님처럼 그렇게 칼을 쓰시면 심사위원들은 보시면 아는 거예요. 지금 칼 쓰는 게 어떻게 쓰는지. 그게 뭐냐면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그만큼 실력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묻어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겐 좋은 점수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승단 심사를 준비하시는데 또 연격도 중요하지만 대련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다 승단을 하는 참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다 승단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